삼성전자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과거에 10만 3천 원과 17만 원 부근에서 여러 차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몰빵 분위기로 멤버십에서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가 이미 올랐지만 기존에 이제 사라고 했던 물량은 그냥 홀딩하는 게 좋겠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을 앞두고 사실 8월 26일 이후에 굉장히 커다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저가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사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흐름에서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려서 알지만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3억 7천, 3억 33억 뭐 이렇게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최근에도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서 오늘도 600만 원 뭐 이렇게 1,800만 원 이렇게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잠깐 쉴 수 있습니다. 29만 원과 32만 원 사이가 사실 첫 번째 매물벽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 자세히 보면은 사실 첫 번째 외국인이 이렇게 사기 시작한 타이밍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온 적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26년 1월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매도는 했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그죠? 조금씩 조금씩 사더니 이렇게 팡 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안 사고도 그렇게까지 뭐 저는 중요하다고 보진 않지만, 사실은 그래도 결국에 수급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사는 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사례는 분명히 있다는 점,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전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주환원 관련해서 불투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도 한 200만 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아무리 못해도 35만 원, 40만 원 라인을 돌파하고 가는 상황이 내년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Q 사이클이 올 것이고, 우리가 28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27년에 감익이 될까봐 지금 이제 걱정거리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8년, 2030년까지도 쇼티지가 유지될 것이다. 특히 28년까지 쇼티지가 유지되는데 2030년에는 Q 사이클이 오면서 이제 여태까지 보기 힘들었던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연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메모리 능력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쇼티지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최근에 이제 자신의 SNS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샌디스크,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MLCC 관련해서 무라타,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젯밤 급등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휘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그림이지만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심플하게 생각하냐? 이런 선을 그냥 그어놓고 여기 지지되면서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25만 원 내외, 그렇죠? 여기서 만약 하락 나온다면은 25, 6만 원 내외에서 지지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만약에 미국 이란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면은 22만 원과 18만 원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뭡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이쪽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PER 기준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주식이 가장 싼 거를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주식들이 왜 싸냐? 과거에 시크니컬이었기 때문이죠. SK하이닉스 기준으로만 설명드려도 과거에 2017년, 18년에 데이터 센터 화랑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쵸? 그 엄청난 상승 이후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쵸?
26개월 상승, 그리고 그죠? 12개월 가까운 하락. 그죠? 그리고 기간 조정.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AI가 2022년 12월에 생겼습니다. 2022년 12월에 AI가 생기고 첫 번째는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폭등을 했지만 이 SK하이닉스도 좀 짧아졌어요. 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는 2년 넘게 올랐는데 이제는 1년 6개월 오르고 쉬었다는 거죠. 이때는 뭡니까?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언론에 딱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메모리 사이클이 좀 짧아졌다. 6개월, 그쵸? 반년만 조정을 보이고 다시 뭡니까? 기간 조정을 빠지고 오르고, 그쵸? 다시 설명드립니다. 원래는 원래는 우리가 메모리 주식은 한 번 오를 때 1년 6개월이 아니고 2년 정도 올랐다가 조정을 보일 때는 거의 그쵸 1년 이상 조정을 보이고 오르고 이게 이제 반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짧아졌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례적으로 25년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1년만 오르고 이례적으로 한두 달 만에 폭락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단일 종목 ETF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폭락이 나온 거죠. 수급의 문제.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반대 매매에 나왔던 이제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쵸? SK하이닉스 비중이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쵸? 어,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었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내년에 감익 가능성인가? 이 우려감이 나왔죠. 그쵸? 근데 뭡니까? 오늘 샌디스크에서 2028년, 203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80%, 75%에 이를 정도로 어, 굉장한 호황이 유지될 것이다. 얘기 나왔어요. 자, 세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죠? 노조 문제. 우리가 주주환원 문제라고 말하죠. 주주환원이 샌디스크만 해도 주주환원을 이제 100%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얼마나 주주환원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주환원에 따라서 PER이 10배 갈 수 있는 건데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PER이 뭡니까? 그래서 5배, 6배에서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아직은 엄청 싸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선행 PER 2027년 기준의 PER은 4.5배고 SK하이닉스는 3.7배입니다. 지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배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여기서 그쵸 한 20% 이상 올라도 특별하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32만 원, SK하이닉스도 그쵸, SK하이닉스도 대략 그죠 2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과연 주주 환원이 만약에 조금 실망스러운 의견이 나온다면은 오르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오르다가 이렇게 됐다가 또 Q 사이클 오면서 이 정도 갔다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고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미 사실은 삼성전자를 10만 3천원과 17만 원 부근의 상 물량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실리콘2라는 종목을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실리콘2는 또 이제 모든 폭등했어요. 그래서 폭등했습니다. 장 초반에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도 폭등할 만한 종목을 조금 이제 핸들링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바라고,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멤버십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도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여기서 35,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는데 폭등하면서 멤버십 가입하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고 이번 조정에서도 6,200포인트에선 지지할 것이다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7,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8월 초부터는 삼성전자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는 8월 초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SK하이닉스가 10% 내외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나 상승했다. 그죠? 디테일하게는 훨씬 많이 상승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고, 최근에 이제 상승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OCI 홀딩스 같은 종목이 상대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도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쵸. 45%, 50%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기판 같은 경우도 코스닥 종목들이 좀 85% 오른 심태. 그렇죠? 이렇게 광통신, 그죠? 광통신도 상당히 크게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최근에 아웃퍼포먼 주식들의 공통점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그죠? 이 기존 반도체, KBT 뭐 이런 종목들은 다 결론이 뭐냐? 실적 듀레이션이 짧은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1750조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1750조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TSMC 대비해서 그렇게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1위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1위란 말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우선주 포함하면 지금 1750조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도 그렇고 TSMC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나는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641조 합산 영업이익이 641조고 내년에는 사실상 뭐 1000조를 향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TSMC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TSMC는 2,700조인데, 그죠? 그러면 2,000조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LTA 구속력이 큰 LTA가 5 플러스 1인데 롱텀 어그리먼트에서 장기 계약이 이게 이제 Q 사이클까지 오면서 더 유지되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상 전 고객이 컨퍼런스 콜에서 전 고객이 모든 고객이 LTA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LTA 안 하겠다. LTA는 하긴 하는데 60%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도체 출시지가 유지되면서 지금 가격 협상에서 조금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굳이 모든 걸 LTA로 다 받아놓는 것보다는 그냥 그쵸 그 밀당을 하는 거죠. 지금 가격 협상을. 그러니까 지금 지난 오랜 역사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시크니컬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다른지 안 다른지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LTA 관련해서 이슈가 2017년에도 있었던 건 사실이나 지금은 이제 AI라는 거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을 주기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제가 1920년 자동차 혁명, 2차 산업혁명, 1990년대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4, 50년 중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다시 2026년, 2030년을 넘어가는 길목에서 AI 패권 다툼이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AI를 그렇죠. 메모리 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기대다. 그래서 이제 테마섹이라는 싱가포르 구프 펀드에서도 밸류 펀드 중심으로 장기 자금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매우 긴 사이클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제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소모품이었거든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 컴퓨터를 접한 거는 1990 음, 92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는데, 그리고 6학년 때까지 3년간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있는데, 좀 서울의 학군지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컴퓨터를 배울 때 제가 XP로 배웠단 말이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제 흑백 컴퓨터입니다. XP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근데 저희 집에는 386 그죠. 386 이제 286, 386이에요. 컴퓨터가.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컴퓨터가 가격이 다운됐단 말이죠. 가격이 다운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자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GPU가 GPU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이 오는 10월에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랜 역사에서 20세기는 결국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석유의 시대였어요. 중동 국가들의 그죠? 그냥 돈을 긁어 담았죠. 그죠? 근데 중동 국가뿐만 아니고 결국에 석유 노출도라든지 석유의 매장량, 석유의 뭐 이렇게 점유율 뭐 이런 게 70% 넘게 1950년대까지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갖고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2차 산업 혁명 그게 좀 빨리 할 수 있었던 거죠. 자동차는 결국 그죠. 기름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21세기는 메모리의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석유는 기존에 미국하고 중동이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메모리의 패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대만도요. TSMC 중심으로 돌아가요. TSMC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돌아가고 TSMC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최고 상위층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생님. 우리 멤버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멤버십 연장 결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에 33억 벌었다는 뭐 최근에 수익 인증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지금 단기로는 뭐 물론 이제 28만 원과 32만 원 사이에서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락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 나오고 올라갔다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이 밑에서는 매수 찬스라고 보시고 여기 위에서는 단기로 매도 찬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고가 간다 상황도 상상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사실 주가라는 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버블이 많이 올랐다고 깨지지 않아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오를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르잖아요.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코스피가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가 여기서 조선주 좋았고 제가 이제 조선주 전력 인프라 이거 이미 제가 멤버십에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멤버십에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죠? 전력 인프라, 조선, 특히 선박 엔진 뭐 이런 쇼티지 24년부터 말씀드렸고 25년에 특히 조선주 그냥 몰빵 가자. 그리고 25년 9월 넘어서면서는 이제 반도체 몰빵 가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은 주도주로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흔들려도 이상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만 원 가까이 하던 주식이 20만 원까지 폭락이 나온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사실은 고점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상한 건 없죠. 만약에 이번에도 뭐 시장이 흔들리면 뭐 이렇게 하락 나올까 봐 겁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은 이 미국 이란 전쟁이 다시 확전되면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2만 원과 18만 원 라인은 지지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홀딩해서 갖고 가는 사람이 결국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1세기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어떤 주식 살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사도 되는데 너무 많이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네이버하고 NC소프트 주식을 샀어야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겁니다. NC소프트, NC인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연봉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13,000원 하던 주식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느낌 오십니까? 느낌 와야 됩니다. 이 느낌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는 1480원이었는데 46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FP10이라는 부품이 새롭게 이제
우리가 사용됩니다. 2000년대, 2007년에 그게 나오고 나서 340원이어서 340원에서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100배 주식들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가 무겁다는 이유로 못 갈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 못 갈 것이냐고 생각하기보다 적정 주가 수준은 어디냐? 적정 주가 수준이 당연히 이 회사보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없고 엔비디아급으로 돈을 버는데 엔비디아보다 6분의 1, 7분의 1로 가격이 싸.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두세 배 올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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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시크니컬이 아니라면요. 그죠? 그리고 주주환원도 잘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진짜 메모리 시대로 넘어가면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아, 그때가 기회였는데 항상 그럴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피터 린치는 9.11 사태를 몰랐다. 피터 린치는 크게 오를 종목을 그냥 계속 사 모은다. 그죠? 9.11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떨어진 거를 여러분들 각종 이유를 다 찾아보고 알고 계신다고 그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를 이유를 몰랐다라면은 당연히 20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야? 여기서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싸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참고로 삼성전자는 최근 분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대치가 높은데 거기서 더 크게 상승하고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26년뿐만 아니고 27년에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쇼티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28년까지도 샌디스크는 그게 유지가 될 것이며 2030년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Q 사이클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시장이 이 종목을 떨어뜨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외국인들은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분석 도와드리고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 참고하세요.